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오랜 지지부진함 끝에 오늘은 양시장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환율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로 자리했는데요. 대형주도 전반 강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만약 내가 가진 종목은 오르지 못했다면, 내려갔다면 한층 더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화요일은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상승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전략과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지금 탑승 출발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엘리베이터 시간입니다. 저는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참 시장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60일선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돌파 시도가 나왔고 또 삼성전자도 7만 원대에 다시 한번 이제 탈환하려고 하고 또 탈환이 됐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짚어드렸던 건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6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올 것이고 61선 밑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소외받는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를 받을 거고요. 상승이 나올 종목은 계속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덜어낼 종목은 확실하게 좀 덜어둔 다음에 현금 확보하셔야 되고요. 내가 비중 투자할 종목은 확실하게 비중을 투자하셔야 돼요. 신규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추천주를 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그거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도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종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지금 61선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실으셔서 비중 투자를 하셔야 뭐 이슈가 나오든 거래량이 들어오든 뭐 해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 트렌드랑 조금 벗어나서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죠? 점점 시장의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의 이런 파동이 그리고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집합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면은 이 종목 엘리베이터 방송이 또 이제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랑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 종목을 좀 가져가고 싶다 또는 내 종목 좀 현금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화창했지만 이 날씨처럼 내 포트에는 비가 왔다면 저희에게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불개미 스타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 2개가 뜹니다. 1번 방은 1,500명 정원 마감으로 2번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 누르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입력 코드 7777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또 손실률 적어서 보내주시면 스타쌤께서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만 내려야 할지 진단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스타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거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상을 하실 때 물론 매크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 CPI라든지 뭐 FOMC 회의 일정, 연준의 뭐 발언들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가자고요. 너무 많은 거를 보려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60일 이동평균선밖에 저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방송에서 시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1월 달부터 2200포인트 저점이다. 여기서 좀 강력하게 상승 예상했고요. 2500포인트 돌파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스권 장세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지수의 특정 뭐 포인트가 지지 라인이다, 저항 라인대다 뭐 이런 거 추세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60일선만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2650포인트를 지금 간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60선이에요. 하락 추세가 거의 6월 초부터 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하락 속도가 조금 더뎌지고 망치형 캔들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이동평균선이 60일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든 매수하든 결국엔 이 60선에 대한 재탈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코스피가 61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60선에 대한 이런 돌파 시도가 확인됐다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다는 거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물론 최근에 주가 상승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국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 60선이고 오늘 장에서도 반등이 나왔던 게 60선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지지 라인도 다시 이곳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엔 60일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디서 상한가가 시작됐고 마무리가 되었느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흐름 다 이럴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몇 달 기다리시겠죠. 이런 뭐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반타작 나면 여러분들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삼화전자 반등 나왔던 구간이 60선에서 반등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들어간 이 출발 지점 시가 부분이 60선에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행적인 지표긴 하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이 이동평균선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상한가 못 갔을 거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60일선에 대한 중요성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격도가 넓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이격도가 좁고 조금 붙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비중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 본느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오늘 거의 준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5월 달에 60선 돌파해가지고 최근에 지지 구간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건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좀 따라갔던 종목입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의 흐름도 보시면 5월 달에 60선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지하고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움직임 그대로 돌파하고 지지 구간 한번 확인해 준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시장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파동보다는 종목이 올라가는 파동이 훨씬 세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에다가 현금을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손실을 만회하셔야 되고 이런 흐름과 반대로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반대로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를 정리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이 G2 파워를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최근에 종목 상담 이 시간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G2 파워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 실현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성과를 내신 건데 여러분들의 종목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 어떠한 이제 노하우를 받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골칫거리, 스트레스 받는 종목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 좀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61선 이동 평균선에 대한 재탈환에 대한 의지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어제 짚어드렸고 오늘 확인되는 추세였습니다. 또 지금 같은 시기가 포트를 재정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에 불개미스타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 2개가 뜹니다. 2번 방으로 클릭하시고 입력 코드 7777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손실료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이 스타쌤께서 여러분의 종목들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야 할지 진단해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종목 엘리베이터,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세요. 상승장인데 역시나 항상 고민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네.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이 희석된 게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승장엔 누구나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맞아요. 코로나 때도 그 상승장에서 돈 못 버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주식을 하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상승장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간다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내 종목은 안 가고 테마주만 올라간다고 약간 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예. 원래 주식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종목을 좀 잘 선별해서 네. 비중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이 상승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이런 고생 안 하려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뭐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5종목 정도만 내가 포트폴리오에 남겨둔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과감하게 버릴 종목을 좀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시간이 또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니까 네. 여러분들 좀 마음고생하신 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사랑이님께서 일찍부터 올려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십니다. 삼화 페인트이고요. 매수가 7,534원 삼화 페인트,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좀 손실 구간에 계신데 삼화 페인트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야 될까요? 페인트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셨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약간 지금 우리 투자자분이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이제 본절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세력이 개입한 종목이냐 아니냐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공부하면은 좀 이제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세력이랑 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력이랑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력들이 빨리 주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개미털기다 막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세력이 있고 없고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화 페인트는 제가 뭐 세력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거래량을 조금 뜯어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 매집형 캔들이라고 설명하는 영망치형 캔들이 좀 군데군데 보이죠. 이런 영망치형 캔들은 보통 거래량을 실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매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캔들에 160만 주 정도 거래량 나왔고요. 여기서도 하나의 캔들에 이제 60만 주 정도, 선의 거래량이 적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캔들에 거래량이 한 8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만약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영망치형 캔들이어야 되겠죠. 유통 물량을 한번 보면 삼화 페인트가 물량이 많아요. 1,50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792억 정도 되는 종목의 유통 물량이 57%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량은 뭐 1,000억 미만의 종목이겠지만 보시면 물량이 많죠. 1,500만 주가 돌아다니고 있는 종목이 하나의 캔들에 100만 주, 하나의 캔들에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장대 한봉 나와가지고 본절권 넘어가고 수익권 넘어가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한동안 좀 종목이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50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이런 캔들이 나왔으면 제가 좀 강하게 추가 매수하라는 전략을 좀 들었겠지만 네. 거래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6,000원대까지도 아니고요. 저는 6,25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좀 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실으셨는데 저는 6,250원이 좀 마지노선인 것 같다.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탈가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은 쪼꼬미님 1번 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컴퍼니 K이고요. 매수가 9,974원, 비중 20%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네. 내려왔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승할 때마다 좀 분량을 덜어내야 될까요? 탈출하고 싶다고 네. 상담 부탁드렸어요. 한 작년 3월 가격 같거든요, 매수가가. 네, 그렇죠. 꽤 오래 몰려 계시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쌤? 일단은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컴퍼니 K가 주가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퍼니 K가 인맥주로 올라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이 영업이익은 1,000억대 종목 대비해서는 준수하게 나오고요.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이번 연도 1분기가 흑자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는 그래도 준수한 상황이에요. 다행인 건 뭐냐면 유상증자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는 좀 그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리가 약간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 최근의 흐름을 보고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저점이 5,500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이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8,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왜 8,000원이냐면 직전 고점이죠. 1월달, 2월달에 컴퍼니 K가 무슨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슈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일단 추세는 돌렸어요. 근데 추세를 돌렸고 저점에서 한 50%,
70%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려있는 투자자는 8,000원 넘어가면 던지겠죠. 그럼 8,000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8,000원 돌파하면 만원 라운드 피어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는 신규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싸리 추가 매수할 거면 8,000원 밑에서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거래량과 차트 구간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유통 물량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컴퍼니 K는 유통 물량을 보니까 400만 주 정도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종목이랑 좀 다르죠? 아까는 1,000만 주 넘게 유통 물량이 있었는데 네. 컴퍼니 K는 품절주네요. 28%밖에 물량이 없고 400만 주 정도밖에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캔들의 거래량이 400만 주 나왔죠. 유통 물량을 한 바퀴 돌리는 그런 대량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서 이 7,000원짜리 뭐 6,750원대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면 저는 수익 좀 두둑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뭐 저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네. 투자자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본전에 나오지 마시고요. 네. 아니, 본절에 또 매도하면 우리 투자자분 또 다른 종목 들어가가지고 또 물려가지고 그쵸. 또 계속 또 이 기간 길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오프닝 때.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도 네. 충분히 급등이 나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제 컴퍼니 K 같은 종목이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우리 투자자분 지금 뭐 컴퍼니 K 말고 다른 종목 좀 골치 썩는다 하면 그거는 현금 확보 해버리고 컴퍼니 K에다가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 수익 더 비중 실어서 극대화 전략으로 챙겨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에 올려주신 벙찌튜브님, 이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비중 10%이고요. 매입가가 13,465원입니다. 현재 손실률 31% 넘겼는데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가상 9,180원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애플페이 관련주예요, 네, 이게? 아니, 네. 한국정보통신 웃기지 않나요?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관련주였군요. 예. 저도 모르는 걸 이제 또 앵커님이 또 잘 알고 네. 계십니다. 어쨌든 차트 한번 볼게요. 손절가를 많이 놓치셨고요.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또 선호하는 테마죠. 네. 테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플랫폼이 좀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또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왓챠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노란톡이 또 카카오라는 이제 회사가 또 이런 진출을 했고 아마존도 지금 쿠팡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여러분 단기적으로 그냥 몇 프로 수익 나오고 몇 프로 수익 나오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도 네. 제가 봤을 때 한동안 이 10,000원 위로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여요. 우리 주차번의 매수가가 또 13,000원대잖아요. 전 상당히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긴 하지만 추세 돌파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 나왔지만 즉시 밀려버리고 돌파 시도 나오지만 즉시 밀려버렸어요. 물론 저점을 조금 잡아가는 건 좋지만 이제 뭐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은 지금 뭐 4, 5, 6월 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하락하고 있잖아요. 잘라내셔야 됩니다. 한국정보통신 뭐 10년, 20년 들고 가실 거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잘라내시고 대체 투자할 종목 제가 뭐 힌트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계속 올려주셔야 제가 또 힌트 드려요. 제가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네. 또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국정보통신은 과감하게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좀 없애버리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방에 올라온 에코바이오입니다. 어피치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6,967원,
비중 25%, 손실률 13% 넘겼는데요. 이 종목 에코바이오 신재생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에코바이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재생 관련주 네. 에코바이오입니다. 저는 차트를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면 에코바이오가 5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2020년도 코로나 때 나온 거래량보다 이번 연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제가 방송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2023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나왔던 이슈가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큰 이슈라는 건데 예. 아무래도 뭐 신재생 쪽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그쵸. 최근에 뭐 태양열 빼면은 대부분 또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겠으나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선이랑 좀 가까이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60일 이동평균선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 저는 7,000원 돌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사실 좀 많이 밑에예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4,500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봉이 4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이 종목이 60선 위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지 거래량이 들어가는지 좀 신경 쓰시고 7,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이탈가 4,500원 잡아주셨고요. 7,000원 돌파 시에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스타쌤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번 방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손실률이 좀 큽니다, 쌤. ABL 바이오이고요. 매수가 24,905원, 비중도 큽니다. 30%인데 ABL 바이오 진단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종목 잘못 물리면 고생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ABL 바이오 그냥 차트만 볼게요. 우리 네. 개인 투자분들 차트가 어렵다 하시는데 차트를 볼 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좀 길게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뭐 길게 빼보시면 아시는데 ABL 바이오는 지금 뭐 2018년도부터 여기 한번 이게 갇히면 계속 횡보해요. 물론 한 번에 슈팅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상승을 만들어줬던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저라면 이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를 할 것 같냐면 그냥 이 박스권 이 상단 부분 25,000원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매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종목 딱 봐도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종목이다.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27,500원. 그다음 밑에 하단.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여기가 돌파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단 부분 돌파됐을 때만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굳이 이런 밑에서 또는 이 밑에서 저항 구간 때 돌파하려고 할 때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가셔야죠. 쉽게 가려면 지금 여 위에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주식이 똑같습니다. 종목들 보다 보면 결국엔 중요한 거 이 박스권 하단이겠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뭐 22,500원 정도 때까지 올라가는지 체크하시고요. 반등 안 나오면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 타이밍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이런 차트 흐름을 보고 박스권 돌파하고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 매매하시면 그만큼 또 손실 복구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박스권 하단 이탈되면 좀 정리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22,5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이 검색창에 불개미스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2개가 뜰 텐데요. 1번 방은 인원이 마감된 방이고 2번 방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력 코드인 7777 누르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 종목이 과연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 수 있을지 답답하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스타쌤께서 저희 방송 중에 지금 방송 시간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진행이 될 테니까요.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개미 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에 올라온 제주 반도체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말인데 네. 왜 제가 사면 떨어질까요? 네, 이 말 남겨주셨고 네. 매수가 5,400원, 비중 10%입니다. 참 같은 말인데요. 네. 스타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요? 이게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네. 사실 주식은 내가 사서 올라가면 네, 누군가 한 떨어진다? 2, 3% 먹고 파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 내가 사서 올라간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없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매수하고 나서 한 1%, 한 3%, 뭐 5%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세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자리에서 잘 사도 결국엔 입절 타이밍이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제 업종 자체를 좀 잘못 선택하시면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반도체는 사실 좀 아쉽죠.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였는데 내가 2차 전지 선택 못하고 반도체 선택했다가 이렇게 미끄러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뭐 고공행진하고 있죠. 저도 어제 방송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금량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가니까 반도체가 죽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 차트를 먼저 보기보다 이제 미증시 얘기 좀 해드리면 네.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이렇게 전통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움직였기 때문에 네.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 탈환을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도 오늘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미끄러지지 않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가주면 제주 반도체도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이제 과도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과도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밀리고 2차 전지 가고 반도체 뭐 좋다고 했다가 이제 빠지니까 이 투심이 약화돼서 좀 빠진 건데 저는 삼성전자가 내일장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메마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면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반도체 추가 매수하려면 이거 저항 구간대 돌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밀리면 제주반도체 또 밀릴 거기 때문에 차라리 5,500원 돌파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나 이제 반도체 매매하기 싫다. 최근에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반도체 이번에 물려갖고 나 반도체 절대 매매 안 하겠다 하시는 워낙 분들은 배신당하셔서. 그죠, 워낙 배신 많이 당해가지고 믿었는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본전에 네.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제주 반도체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식뿅뿅님께서 올려주신 4x4인데요. 매수가 22,000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되는 섹터인지 궁금하고요. 추가 매수하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매수 타점까지 여쭤보셨어요.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 맞죠, 쌤? 섹터를 물어보셔가지고 궁금하시다고. 4x4가 이제 네, 거의 제가 반토막이 났어요. 알기로는 네. 잠시만요. 이제 네. 플랫폼 관련주가 많네요. 이제 뭐 JYP 네.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라든지 또는 뭐 AI 기술전자, 뭐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이죠. 뭐 AI라든지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뭐 하시는 가격대가 쌍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쌍봉.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 가장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봉우리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파동이 강하게 나오면서 한 90%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 조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저점에서 추세 전환될 때 뭐 진입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14% 정도 대 파동을 좀 예상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경력이 많고 이제 주식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1차 파동 나온 거 보고 네. 고점에서 조정 나올 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게 추세 돌파되니까 여기까지 수익을 볼 생각을 하고 종목을 대응을 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 들어오네. 고점에서 조정 나왔고 거래량 들어오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더 세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종목을 그냥 사요. 네. 근데 더 세게 가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1차 파동 나왔던 것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1차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미미했죠. 그리고 쌍봉의 위험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봉이라는 건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꼬시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 돌파 못하면 쭉 밀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쌍봉 만들었던 종목 말씀드리면 네.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쌍봉 종목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1차 파동 나왔죠? 여기서 2차 파동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 근데 돌파할 때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1차 파동보다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결국엔 쌍봉 만들면서 고점에서 투자자분들 물리고 쭉 몇 달 동안 30% 40%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몇 개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x4 쌍봉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매매를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할 만한 뭐 구간도 아닙니다. 보면 거래량 안 들어오잖아요. 거래량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말고 10,00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데 10,000원 이탈하면 투매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일장부터 양봉 나올 때마다 비중 줄이세요. 그게 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차은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 적지 않고 손실률만 있는데 괜찮을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네. 손실률이 25%를 넘겼습니다. 초보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꼭 진단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손실 25% 정도면 네. 제가 봤을 때 95,000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서 매매하신 것 같아요. 11월 달에 매매하셨고 바이오 종목은 사실 뭐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약간의 좀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금리를 2번 더 올린다라니까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금리 인상을 뭐 5%대 초반까지 원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2번 더 한다라는 걸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간단하게 네. 7만 원에서 65,200원 이탈이 나오지만 않으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요거 이탈되면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물에 빠진 불개님께서 올려주신 조일 알미늄입니다. 비중이 25%이고 평단가가 4,000원입니다. 좀 여름이 오기 전에 힘들으셨는데 이제 바닥 지지하고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분석 상담 좀 해주시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요. 조일 알미늄 좋습니다. 이 종목 저점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종목 지금 뭐 2,000원에서 샀어도 2배까지 올라갔었고 뭐 최근에 막 2,500원짜리 대에서만 매수하셨어도 충분히 뭐 좋은 수익 여유롭게 들고 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이렇게 꼭대기를 좋아하시는지 이 꼭대기 종목에 좀 물렸어요. 조일 알미늄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에 들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만들려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항 구간 때 돌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조일 알미늄이 한 번 더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나올 것 같냐면 자,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죠.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1차 파동에서 나왔었던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삼각수렴 패턴이죠. 자, 이 삼각수렴 패턴은 규칙이 있어요. 1차 파동에서 나왔던 파동만큼 동일하게 2차 파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패턴을 만들었다라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래량이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저항가 때 돌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심층 있게 볼게요. 심층 분석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최근 패턴은 좋습니다. 거래량이
3,748만 주. 여기서도 한 1,200만 주 정도. 거래량 캔들이 좀 작은데 굵직굵직한 거래량들이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한 7천만 주 정도. 물량은 많습니다. 물량은 많은 종목인데 그래도 뭐 1,200만, 뭐 여기서 한 3천만 주 정도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삼각 수렴대 저항권대 돌파되고 거래량이 이제 한 1,500만 주에서 2천만 주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좀 뜨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면 저는 신고가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신고가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양봉 계속 나오면 손실 줄어들고 매수가 대비 손실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다양한 업종과 테마에서 이제 고민이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방송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올려주시면 스타쌤께서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불개미스타를 검색하시면 채팅방 2개가 뜰 텐데요. 1번 방이 아닌 2번 방으로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7777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또 손실률 적어주시면 스타쌤께서 자세한 상담, 종목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야 할지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1번 방에 올라온 상담인데요. 멋쩍은 튜브님께서 올려주신 우원개발, 매수가 3,800원, 비중 25%입니다. 얼마 전에 매수가 왔었는데 정리를 못했다고 해요. 다시 기회가 올까요? 네, 이거 왜 매수하셨을까요? 우원개발, 이거 테마주 아닌가 이것도? 아니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3,800원에 매수하셨는데 3,800원인데 네. 뭐 이게 뭐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매수를 뭐 이런 고점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고점 6,000원 뭐 5,000원에 샀다고 하면 뭐 그래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매수하실 만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도 없는데 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우원개발.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장기간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이 박스권 돌파하면 거래량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장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장 빠지면 이런 종목 제일 먼저 빠집니다. 왜? 거래량 최근에 안 들어왔으니까 받쳐주는 물량 없죠. 반대 매매 나오면 이런 종목들 투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물론 매수가 대비 얼마 안 빠졌지만 저는 매수가 오면 빨리빨리 그냥 덜어내시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하고 그냥 매매 안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면 저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네. 우원개발 이런 거 거래량 없는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되냐면 뭐 제가 이런 지금 즉흥적으로 좀 보는 거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보시면 최근에 뭐 아난티 이런 종목도 있긴 있지만 오, 아난티. C큐브라는 종목도 여기 지금 검색식이 나오죠. 근데 네. 저는 이 종목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엔시스라는 종목이 지금 이런 검색기 나오는데 최근에 엔시스 흐름 보면 우리 시청자님 뭐 방금 우원개발이었나요? 네. 뭐 비슷한 박스권일 수 있어요. 박스권일 수 있는데 지금 우원개발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거래량이 지금 얘는 없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전혀 없고 그냥 박스권인데 지금 이런 방금 봤던 엔시스 같은 종목은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올리고 있죠. 저점은 올리고 있고 지금 영망치형 캔들 거래량 실린 거 나오면서 60에서 위에 있죠. 이런 종목은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뭐 237만 주, 여기서도 한 160만 주 정도 거래량 나오면서 양봉 나왔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좀 보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유통 물량 400만 주밖에 없잖아요. 40%밖에 없고. 이 종목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40%면 1,000억 미만이잖아요. 거래량 이거 유통 물량 400만 주밖에 없는데 하나의 캔들에 지금 200만 주 넘게 지금 거래량 나왔어요. 그럼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지금 엔시스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당장 내일도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지 거래량 없는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오래 걸리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내 돈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종목을 좀 매매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종목 매매 사실 종목 찾기 어렵잖아요. 그쵸. 이거 제가 이거 뭐 즉흥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거 만든 검색기에서 종목 이거 찾아가지고 좀 보여드린 거긴 한데 네. 이렇게 종목 찾을 수 있는 검색기 오늘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나 진짜 뭐 종목 매매하기 어렵다. 그죠? 나 종목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영상 좀 받아가시고 내일 장중에 제가 좀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전문가님의 이런 검색 시 접목해서 살펴봤는데요.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대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량 동반한 실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방송 후에 전문가님의 추세 전환 검색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받으신 다음에 이런 대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에 올라온 앱클론입니다. 매수가 21,800원, 비중 7.3%, 손실률 26%인데요. 좀 바이오주들이 손실률이 큰 것 같아요, 쌤. 네. 앱클론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21,800원이요. 21,800원이요? 네, 거의 앱클론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그죠? 최근에 흐름 좋았고, 네. 이게 뭐 코로나 때 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 뭐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 상승하면서 충분히 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정고점 돌파가 한번 됐네요. 여기서 이런 직전 고점 돌파가 되면서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좀 저조하고요. 거래량 없이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뭐 눈대중으로 여기 이탈하면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지금 뭐 대충 지금 뭐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 투자자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들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 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반등 나왔던 때 이탈하게 되면 나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자리대 15,000원 정도 때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다 잘라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 종목 많이 들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또 약간 유도해서 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탈하면 이제 조금씩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대응법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이번 방에 올라온 자이글입니다. 매수가 24,800원, 비중 10%인데요. 1454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 자이글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이글 이거 고기 굽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2차 전지 관련된 거잖아요. 아, 자이글이 2차 전지입니까? 네, 아닌가요? 아, 네. 좋습니다. 뭐 자이글이 그것도 맞는데, 2차 전지는 맞죠. 근데 이제 네. 자이글은 고기를 굽는 기업입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아, 네, 있어. 아무튼 이제 우리 시청자님 좋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네. 좀 빨리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점에서 네. 한 745% 정도 올라가서 대단한 종목입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실적은 아니고 최근에 뭐 하이드로 리튬이냐 급량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자이글이 정말 다행인 건 신용 비율이 낮다라는 거. 최근에 뭐 신용 비율 낮은 종목들이 더 잘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 나왔기 때문에 자이글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2만 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내일장에서 한번 자이글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네.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아까 스타쌤께서 검색식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포착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혹시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 보시면 엔시스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이제 뭐 2,000 종목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엔시스라는 종목 여기 포착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뭐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일 뭐 이 종목 뭐 상가 간다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매수의 관점에서 저의 기법에 맞는 종목이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면서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충분히 지금 자리대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쌍봉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지금 이제 올려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6,000원대까지는 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 때까지 거래량 들어오면 좀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목 찾는 거 제가 네.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짧네요. 네, 끝나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은 스타쌤과 함께하는 종목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도 많이 와주셔서 상담 올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